도화지란 말은 여러 정감록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자. 도화지를 도야지, 도야지, 도화지, 도야지, 도화지 등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자. 먼저 격압유록 송가전을 보면 견귀창궐, 견야즉지, 화시즉음, 도화지라, 풍기물란, 자뷰세상, 십승대도 알아보소. 마귀가 창궐하거든 들을 보고 머무르는데 그림은 돼지인데 또한 음으로는 도화지라 하는구나. 풍기가 문란하고 온갖 잡된 이 세상에 십승대도를 알아보라고 하였다. 또한 정감이심 토론결을 보면 종득, 낙반고 사고, 2차 위대, 도야지, 자식인 십을 낙반고 사고, 즉 밭에서 얻는데, 즉 이는 십승인으로서 대를 잇게 하는 것으로 일명 도야지라 한다는 것이다. 즉 대를 잇는 자식이 바로 도야지, 즉 돼지라는 것이다. 또한 동차결에 저자, 도화지야, 대저여 상인, 지빈궁인, 돼지라는 말이 도화지인데 무릇 보통 사람과 같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다. 선현참서 중에 도중안식을 보면 부금냉금 종금, 엄택곡부, 도화지 종금, 계룡산 도곡, 현리돈. 도화지에서 금을 따르란 말은 계룡산 그림을 보면 혈이 있는데 그 혈 속에는 돼지가 있다고 하였다. 즉 이 말은 계룡산에는 혈이 있는데 그 혈 속에 돼지가 있다고 하였다. 즉 계룡산의 정도령을 돼지라고 하였으며 그가 있는 곳을 혈이라 하였으며 또한 그를 도화지의 금이라고 하였다. 바로 부금, 냉금, 종금이란 글에서 뜻하는 금이 하나님의 대를 잇는 돼지인 정도령이라는 것이다. 동차결을 보면 우성제야, 화라자, 궁초전, 우묘각, 파유두무조, 저자 도화지, 묘각자, 장식물지각, 유두무조, 저즉 맥자 맥인냐. 양유결을 보면 저자 수미물야, 각자 익속지고야. 정감이심 토론결을 보면 월괴 산변산, 우산일, 일점전두, 도화지. 윤고산여 류겸화문답을 보면 이제궁궁, 궁초전묘각. 격압유록 가사총론을 보면 궁궁묘각, 장곡지처.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자식을 낮춰 부를 때 도나라고 하는데 즉 돼지라는 말인데 이는 자식을 의미하는 말이다. 또한 우성, 즉 북두칠성인 진인 정도령이 거하는 곳으로 초, 즉 불로초가 있는 곳이며 묘각이 있는 곳이 도화지라는 것이다. 묘각이란 음식물을 감추어두는 창고, 즉 쌀과 오곡을 감추어두는 창고라는 것이다. 퇴계선생의 퇴계결을 보면 저제, 춘수, 귀난지. 돼지가 봄에 숲속에서 울지만 귀신도 알기 어려운 것이라 하였다. 즉 돼지인 하나님의 아들이 숲에서 울지만 귀신도 알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삼역대경에서 북두칠성을 곡성이라고 했다. 그래서 도화지란 곡성인 북두칠성이 내려와서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곡식이 내려오는 곳, 즉 벼도자를 써서 도화지라고도 쓰는 것이다. 한편 도화지는 곡식을 뜻하는 점에 있어서 이제궁궁,
즉 궁궁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정감록 집성의 양유결에는 왈 불이산, 불이수, 자 속소위 도야지, 오알 소위 도야지, 자 하야, 왈 월하경조 비부좌, 왈 연즉 기 구양제시, 소위 월출 경산조 지 구양호, 왈 연야, 왈 연즉도. 산으로도 가지 말고 물로도 가지 말라며 꼭 찾아가야 될 곳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도화지이다. 소위 말하는 도화지, 즉 도야지란 달빛 아래로 놀란 새가 날아와서 다시 앉는 곳이다. 그렇다면 그 글자 모양이 이른바 달이 떠오를 때 산새가 놀라는 모양의 글자입니까? 라고 하자 그렇다고 하였다. 즉 그 산새가 놀라는 모양이 섬도자라고 하였다. 다시 설명하자면 정도령이 있는 해도라는 말의 도자를 설명하기를 산자에다 세조자를 더한 글자가 섬도라는 말이다. 즉 정도령을 산새에다 비유하는 말이라고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도화지가 산조, 즉 섬도인 정도령이 있는 곳이라는 말이다. 격암유록 초장의 탄루된 부분을 보면 조성 하조성, 세사무려 족조성, 총림숙조 하소리, 피지차지 진조성. 새의 성질이란 무엇인가? 세상 일에 아무런 걱정 없이 만족해하는 것이 새의 성질이다. 숲이 우거진 곳에 머무는 새가 그 숲 아래에 엉성한 울타리를 한 집에 있구나. 또한 이 가지 저 가지 사이에서 숲을 떠나지 않는 것이 새의 진짜 성질이다 라고 하였다. 즉 정도령이 응거하고 있는 곳이 숲이 우거진 아래쪽에 엉성한 울타리를 한 집에 있으며 조용히 응거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말이다. 즉 이곳을 떠나지 않고 오래 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 구절은 이황 선생의 퇴계결과 서로 연결하여 비교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욕식인간 생활처, 총림비조 하소리. 퇴계결을 보면 사람들이 생활처를 알고 싶다면 숲속의 비조, 즉 새가 날아서는 그 아래쪽에 성긴 울타리에 내려와 머무는 곳이라 한 것이다. 즉 숲이 있는 아래쪽에 엉성한 울타리가 있는 조그만 집이 도화지라는 말이다. 즉 정도령을 산속의 새로 비유하여 그가 있는 곳을 밝히는 말인 것이다 라고 명산생이 말하자 한 사람이 말하였다. 퇴계이황 선생이라 하면 다만 성리학을 연구하여 주자학을 집대성한 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앞을 내다보는 안목 또한 대단한 것으로 보아 주역에도 깊이 통달하신 것을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명산생은 이어 말하였다. 퇴계이황 선생과 미래에 나타날 정도령과는 깊은 인연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이에 따르는 전해오는 이야기도 있는데 후에 언젠가 밝혔으면 한다 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자 다시 한 사람이 질문하였다. 총림, 즉 숲이 우거진 곳이란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선현참서 중에 격암유록을 보면 근신모피 총림, 총림인다처, 택기사냐, 이변, 길성 소림처. 삼가 신중히 몸을 피하여 있는 곳이 숲이 우거진 곳인데 숲이 우거진 곳이란 사람이 많은 곳으로 사냐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곳이 어디냐 하면 이른바 길성이 바로 비치는 곳이라 하였다. 바로 정도령이 있는 곳이 임총인데 그 임총이 바로 진인 정도령이 있는 곳으로 길성이 바로 비치는 지점이라고 하였다. 격암유로 길지가에 성산성지 평천간에 감노여우 심화발을 마이제제 부지찬 조이규규 부지 남지북지 우이명명 부지 우성마성. 하나님의 아들인 정도령이 계신 성산성지가 부평과 인천 사이인데 이 감노가 내려서 사람의 마음을 꽃과 같이 피게 하는 곳으로 말이 울고 있는 곳이 바닷가 언덕인데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가? 새가 울고 있는데 우는 곳이 남한의 북쪽인데도 이곳을 알지 못하는구나. 소가 울고 울어도 무엇이 우성이라고 하는지 또한 마성이라고 하는지 모르는구나 라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정도령이 있는 곳이 성산성지인 부평과 인천 사이인데 이곳은 남한의 북쪽으로 바닷가가 있는 언덕인데 바로 이곳에 정도령을 말 또는 산의 새와 소라는 말로 비유하여서는 이곳에 머물고 있다고 한 것이다. 또한 이것을 두고 옛부터 전해오는 길지라고 하는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하자 바로 옆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말하였다. 격암유록 새론 시를 자세히 보니 천지배합 산택통기 목화통명 곤상거나 지천택괴 지영리은 삼변성도 의용정대 목인비거 후대인 산조비례 후대인 역천자망 순천자흥 불이 천명의. 천지가 배합하고 산택이 통기하고 목화가 통명하여 땅이 위고 하늘이 아래인 지상천국을 뜻하는 지천택교가 이루어지는 이치가 즉 여기 3번 바뀌어서 즉 선천하도 후천낙서 중천정역시대인 신선의 세계가 되어서 의가 바로 서는 정의사회가 구현되는 때에 목인 즉 박씨가 날아가고 그 후에 다른 한 사람을 기다리는데 산조 즉 산속의 새가 날아오니 이 사람이 바로 그 박씨가 날아가고 난 뒤에 그토록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산조란 말이 바로 정도령이란 말이니 이때 천명을 받게 된 정도령을 몰라보고 그를 핍박하는 자, 즉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 즉 그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자는 흥할 것이니 그 천명을 거스르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임을 이제야 분명히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모르고 산조란 말을 최씨라는 어떤 사람으로 보고 억지로 해석을 하였으니 무리가 따르는 터무니없는 엉터리 해석을 하게 된 것이라며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그러자 가만히 있던 명산 선생은 다시 이야기를 이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도화지란 대를 잇는 자식, 즉 돼지가 있는 곳으로 불로초가 있고 이슬, 즉 감로가 내리고 곡식이 있는 곳인즉 곧 돼지의 혈이라 했다. 말세 재난은 흉년과 질병이라 했는데 이 흉년과 질병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도화지란 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화지란 하나님의 대를 잇는 하나님의 아들인 정도령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집이라는 말이다. 격암성의 마상록을 보면 손사, 간임방기랴, 자가위야 이 말은
길지가 손사방이라고 하는 말은 즉 인천에 있는 정도령이 현재 살고 있는 자가 즉 자택을 뜻하는 말이라고 명확하게 풀어서 설명한 것이다.